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홍명보 연락 오자 손흥민 은퇴 폭탄 발언. 축구협회 초토화된 상황 듯. 대한축구협회 KFA는 이번 손흥민의 은퇴 시사 발언을 쉽게 흘려들으면 안 된다. 단지 손흥민 한 명만이 아닌 한국 축구 전체를 위한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다. 2016년 리오넬 메시가 국가대표팀 은퇴를 선언해 아르헨티나가 뒤집어진 적이 있었다. 당시 메시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2016 코파 아메리카에 참가했다. 5경기에서 5골 4도움을 기록하며 아르헨티나를 대회 결승전까지 올려놓았지만 승부차기 끝에 칠레에 패배하며 또다시 준우승에 그쳤다. 메시는 경기가 끝난 직후 은퇴를 선언했다. 당시 메시는 내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커리어는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지만 난 이제 지쳤다. 라며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벗겠다고 했다. 메시의 나이는 29세였다. 메시의 인터뷰가 전해진 후 아르헨티나는 말 그대로 난리가 났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거리에서 메시에게 국가대표팀 은퇴 번복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고, 아르헨티나 전역에서 노테바야스 리오, 떠나지 마 리오 라는 문구가 보였다. 아르헨티나의 레전드인 디에고 마라도나 2020년 별세, 그리고 당시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었던 마우리치오 마크리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메시를 붙잡을 정도였다. 아르헨티나 축구협회도 바뀌었다. 대회 도중 메시가 아르헨티나 축구협회를 저격한 뒤 은퇴를 선언하자 아르헨티나 축구협회 수뇌부들은 부정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아르헨티나의 국제축구연맹, 피파, 회원국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대회 전 메시를 압박했던 마라도나도 자국 축구협회를 비판하는 데 앞장섰다. 결국 메시는 약 2달 만에 은퇴를 번복하고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복귀했다. 이후 2018 국제축구연맹, 피파, 러시아 월드컵과 2019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우승에 실패했지만 2021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서 브라질을 꺾고 마침내 자신의 첫 국가대표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대회가 열리기 전부터 마지막 월드컵이 될 거라고 메시가 직접 이야기했던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 메시는 단일 대회 역대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아르헨티나를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었다. 2016년 은퇴를 선언한 메시가 대표팀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최근 한국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전 패배 이후 국가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손흥민은 앞으로 대표팀을 계속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 감독님께서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손흥민의 발언 이후 일각에서는 손흥민이 은퇴를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그도 그럴게 손흥민에 앞서 국가대표팀의 아이콘이었던 박지성과 기성용도 이른 나이에 대표팀에서 내려왔다. 기성용은 2019년 30세의 나이에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했고 박지성도 만 29세에 국가대표팀을 떠났다. 기성용과 박지성 모두 아시안컵 이후 은퇴를 선언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가대표팀 은퇴 당시 기성용과 박지성의 나이를 생각하면 손흥민의 발언이 은퇴를 시사한다고 해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오히려 손흥민은 30대 중반에 접어든 나이에도 대표팀의 주장이자 에이스로 활약 중이다. 당장 손흥민은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유일하게 모든 경기에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한 선수였다. 메시와 손흥민의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국가대표팀의 에이스가 은퇴를 떠올리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는 점은 같다. 메시는 3개의 메이저 대회에서 연속으로 준우승을 차지해 심적으로 지쳤다면 손흥민은 자신의 첫 우승 기회를 허망하게 날려 허탈한 상황이었다. 손흥민의 발언은 정말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하려는 게 아닌 한국 축구계에 경종을 울리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준희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가 발언한 기저의 이유는 대표팀 운영,
체계 등의 경종을 울려주고 싶은 마음이 한편에 있지 않았을까, 라고 말했다. 손흥민이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한 건 아니다. 손흥민의 진심도 알 수 없다. 지금까지 손흥민이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떠올리면 오히려 한준희 부회장의 의견에 더 무게가 실린다. 물론 손흥민도 나이를 먹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표팀을 떠나야 한다. 하지만 2016년 메시 사례와 한준희 부회장의 의견을 종합하면 지금은 손흥민의 은퇴가 아닌 변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2. MD 현장, 홍명보 나가, 정몽규 나가, 팀으로 뭉친 K리그 팬들, 토트넘전 이후 분노의 외침 플러스 응원가 떼창. 팀 K리그는 3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토트넘과의 2024 쿠팡 플레이 시리즈 1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3에서 4로 아쉽게 패했다. 팀 K리그는 슈퍼 루키 양민혁을 주축으로 이승우, 주민규 등 국내 선수들이 선발로 나섰다. 하지만 토트넘의 공세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캡틴 손흥민이 맹활약을 펼쳤다. 손흥민은 전반 28분 날카로운 슈팅으로 데얀 클루셉스키의 득점을 유도했다. 전반 37분에는 장기인 가마차기로 득점에 성공했고 전반 막판에는 클루셉스키와의 환상적인 원투 패스로 추가골까지 터뜨렸다. 팀 K리그는 후반전에 외국인 선수들을 대거 투입하면서 분위기를 바꿨다. K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일류첸코가 후반 10분 안에 2골을 기록하면서 흐름이 순식간에 달라졌다. 또한 포항 스틸러스 돌격대장 정재인은 특유의 스피드를 바탕으로 오른쪽 측면을 흔들었다. 토트넘의 한 골을 더 내준 팀 K리그는 오베르단이 다시 만회골을 터뜨리면서 승부를 끝까지 접전으로 끌고 갔다. 비록 경기는 패했으나 경기장을 찾은 K리그 팬들은 마음껏 축제를 즐겼다. 경기 막판에는 팀 K리그의 코너킥에서 골을 외쳤고 파도 타기 응원도 진행이 됐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토트넘과 팀 K리그를 향해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각각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을 입은 팬들은 경기 후 북측 광장에 모여 여러 팀들의 응원가를 함께 부르며 K리그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정몽규 나가, 홍명보 나가를 외치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후임으로 홍명보 전 울산 HD 감독을 선임했다. 5개월 동안 후임 감독 선임 작업을 진행했음에도 성과 없이 결국 시즌 중 K리그 감독을 빼온 축구협회와 정 회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동시에 여러 차례 부인에도 불구하고 결국 울산을 떠난 홍 감독을 향한 비난도 계속됐다. 홍 감독은 지난 29일 축구대표팀 감독 부임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과 K리그 팬들에게 사죄한다고 했지만 K리그 팬들의 분노는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서도 계속됐다. 3. 상한벌 주인공은 역시 손흥민, 토트넘, 팀 K리그의 4에서 3승리.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호스퍼가 팀 K리그 올스타와 치른 한여름밤 축구 축제를 기분 좋은 승리로 마무리했다.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2골을 터뜨렸다. 토트넘은 3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쿠팡 플레이 시리즈 경기에서 전반 3골, 후반 1골을 묶어 일류첸코, 서울과 오베르단, 포항, 3골을 넣은 팀 K리그를 4에서 3으로 이겼다. 토트넘은 지난 27일 일본 도쿄에서 지난해 제2리그 챔피언 빗셀 고베를 3에서 2로 꺾은 데 이어 이날도 승리하면서 아시아 프리시즌 투어에서 2연승을 기록했다. 토트넘의 첫 골은 전반 29분에 나왔다. 손흥민이 팀 K리그 위험지역 내 왼쪽을 파고든 뒤 슈팅한 볼을 조현우, 울산가 몸을 던져 쳐내자 데얀 쿨루세브스키가 공을 잡은 뒤 빙글 돌며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38분에는 손흥민이 추가골을 넣었다. 아크 왼쪽에서 볼을 받은 뒤 드리블하다 정면에서 벼락 같은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을 넣었다. 전반 추가 시간에는 위험지역 정면으로 쇄도하던 손흥민이 쿨루세브스키의 볼을 넘겼다가 논스톱 리턴 패스를 받은 뒤 오른발 땅볼 슈팅으로 추가골을 터뜨렸다.
연속 득점 직후 손흥민은 관중석을 가득 메운 6만 3천 명 축구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사진찍기 세리머니로 상암벌의 추억을 저장했다. 전반을 0에서 3으로 뒤진 팀 K리그는 후반 시작과 함께 선수 전원을 새 얼굴로 바꾸고 심기일전했다. 후반 7분과 9분에 정재희, 포항, 크로스 일류첸코 슈팅 공식으로 2골을 만회했다. 하지만 토트넘은 후반 23분 윌 랭크쇼가 쐐기골을 터뜨렸다. 팀 K리그는 후반 36분 오베르단이 다시 골을 넣었지만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 토트넘 손흥민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메운 6만 3,395명이 만원 관중 앞에서 빛나는 활약을 펼쳤다. 후반 18분 교체돼 벤치로 물러나기까지 그가 볼을 잡을 때마다 관중석에선 큰 함성이 터져나왔다. 손흥민은 경기 MVP로 선정됐다. 팀 K리그에서는 최근 토트넘과 계약한 예비 프리미어리거 양민혁, 강원, 이돋보였다. 빠른 드리블과 날카로운 슈팅으로 존재감을 뽐냈다. 골키퍼 조현우는 전반 토트넘의 소나기 슈팅을 온몸으로 막아냈다. 토트넘은 오는 3일 같은 장소에서 김민재가 뛰고 있는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에른 뮌헨과 맞대결을 펼친다.